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자녀들이라 함은 우리들의 다 큰 자녀, 즉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10대 등과 같은 미성년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부모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좋은 선택, 즉 베스트 상품, 그리고 가장 나쁜 선택, 워스트 상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20대, 30대 다 큰 자녀들은 부모들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지만 우리들의 다 큰 자녀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부모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특히 미성년 자녀, 즉 부모들이 사실상 모두 결정하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어떤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미성년 자녀의 까마득한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칫하면 자녀의 미래를 망치기도 하고요. 부모가 잘 모르면, 또 잘 알고 잘 선택을 하면 어린 자녀의 미래를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부모들의 선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국민연금은 정부, 즉 나라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내가 내고 내가 받는 상품이죠. 50대, 60대, 70대 연세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은 만약 오랫동안 가입했다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반대로 이야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가성비가 가장 나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죠. 직장을 다닌다면, 소득이 있다면. 그러니까 빼박이 금융 상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만약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 예컨대 부모가 자영업을 합니다. 또 그런 부모의 가게에서 자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때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표 보겠습니다. 이 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쯤 되면 바닥이 난다, 고갈된다, 예상 연도가 2057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국민연금 제도가 망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지급해왔던 방식이 바뀐다는 건데, 어떻게? 적립금 방식, 지금까지가 적립금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쌓아두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해왔던 방식인데, 전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적립금이 쌓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도에 고갈, 없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적립금 방식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분담금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분담금 방식은 지금 현재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방식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올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올해 국민연금 받아야 할 고령자 손드세요 하면 손듭니다. 자, 그러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해야 할 총액이 나오겠죠. 자,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즉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손드세요 하면 한 해 동안 경제활동 인구의 총 소득이 나오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소득에 비례하는 국민연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당연히 엄청 많아지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돈, 반대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돈, 그 비율이 앞으로 점점 나빠지겠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가성비가 나쁜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죠.
빼박이 금융상품이라는 것. 그래서 임의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나쁜 선택. 두 번째는 금리 연동형 장기저축성 보험입니다. 자, 금리 연동형 장기저축성 보험 상품은요, 은행 창구에 가면 주로 어머니들을 통해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끔씩 자녀들을 위해서 가입시켜 주기도 합니다. 금리 연동형 장기저축성 보험이 왜 가장 나쁜 선택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달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다른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정말 이 상품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이 상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나쁜 선택,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 심지어요, 이 상품을 미성년 자녀에게도 가입시키는 부모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가장 나쁜 선택 세 번째는요, 달리 5% 보증한다는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자, 이 달리 5%를 보증한다는 변액연금 상품은요, 달리 5%를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평생 해약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평생 해약조차 불가능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그 혜택이라는 것이 고작 달리 5%라는 겁니다. 특히 이 상품을 10대, 20대, 30대 자녀에게 가입시켜준다. 이거요, 정말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달리와 복리를 잘 이해해야겠죠. 단기 상품은 달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10년 이상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에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상품은 달리, 반대로 장기 상품 10년, 20년, 30년 장기 상품은 복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달리 5% 보정부 변액연금은 그 상품 자체는 아주 초장기 상품입니다. 평생 상품이죠. 그것을 달리 5%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달리 5%는 복리 3.6%입니다. 복리로 환산하면. 그런데 이 복리 3.6%라고 하는 것은 장기 투자에서, 즉 20년, 30년 이상의 장기 투자에서 아주 별것 아닌 수준의 수익률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이 상품에서 실제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리 5% 보증 변액연금 보험인데요. 복리 환산하면 3.6%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35세가 가입합니다. 35세가 월 100만 원씩 가입해서 10년을 냅니다. 35세가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내고, 그 다음에 20년을 거치합니다. 총 30년이죠. 자,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생기느냐 하면 자막에 보는 것처럼 2억 7천만 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내었으니까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1억 2천만 원에 대비하면 30년 후 2억 7천만 원은 원금의 2배 이상이죠. 그런 다음에 35세에 가입했던 그 사람이 65세, 즉 30년 후가 되면 그 상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매월 96만 원,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연금으로 평생 받는다고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년 만에 내가 낸 돈의 원금의 2배 이상 되었다. 또 30년 전에 100만 원씩 내었는데 30년 후에 100만 원 가까이 연금을 평생 받는다. 정말 이 상품이 좋아 보입니까? 물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달리 5%는 최저 보정일 뿐이고, 이것은 펀드로 운영되는 변액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기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에서 운용하는 펀드는 딱 하나, 그것도 채권 주식 혼합형입니다.
따라서 딱 하나 채권 주식 혼합형의 상품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달리 5%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30년 만에 내가 낸 원금의 2배가 되었다. 즉, 연복리 3.6%로 30년 동안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 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참고 삼아 말씀드렸는데, 미국 S&P 500 지수, S&P 500 지수는 미국의 업종별 대표 기업 500개의 주가를 추종하는 따라가는 지수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사실상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의 80% 정도의 시가총액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 그림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그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S&P 500 미국 지수에 30년 장기 투자하면요, 아무리 나빠도, 즉 최악의 경우에도 반대로 눈을 감고 투자해도 연복리 9%가 나온다는 겁니다. 연복리 9%입니다. 달리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미국 S&P 500 지수, 즉 미국 주식에 30년 장기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 아무리 나빠도 연복리 9%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앞선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35세 월 100만 원, 35세 남자가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내고 20년을 거치하면 30년 후, 조금 전에 S&P 500 기준 30년 장기 투자 연복리 최악의 경우입니다. 9%를 적용하면요, 10억 7천만 원 나옵니다. 10억 7천만 원.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이니까 조금만 좋게 생각해도 10억 7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 생기겠죠. 자, 10억 7천만 원은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 30년 투자할 때 최악의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달리 5%를 보증한다는 변액연금 상품, 그 상품에서 30년 후 고작 2억 7천만 원에 비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무려 8억 원 많습니다. 어떤 경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보지 말고 시간을 보십시오. 즉 2배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 동안, 얼마 만의 기간에 2배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즉 2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2배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990년대죠. 1990년대에 중소기업 초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 듣는 어르신들 잘 기억나시죠? 1990년대에 중소기업 초봉이 30만 원 정도. 자, 30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 초봉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에 계산해서 곱하면 2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초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급여가 7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급여가, 중소기업 급여가. 그렇다면 이것은 돈 가치가 30년 동안 7분의 1이나 폭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기억하십니까? 35세 남자가 매월 100만 원을 10년 내고 20년 거치해서 30년 후에 받는 연금액이 96만 원이었죠. 1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자, 30년 전에 100만 원을 내었는데 그때 엄청 큰 돈이죠. 30년 후가 지난 지금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분입니까? 물론 35세 남자가 월 100만 원을 10년 내고 20년 거치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계속 꼬박꼬박 낼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결과 연금액도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총액만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변액 5% 달리 5%를 보장한다는 그 연금보험에서는 2억 7천만 원, 30년 만에 원금 대비 2배. 그런데
미국 S&P 500 지수에 30년 동안 눈을 감고 똑같이 투자했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 9% 연복리 얼마? 8억 7천만 원, 8억 이상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좋다고 기대하면 그 금액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달리 5%를 평생 보증한다는 변액연금 보험이 얼마나 나쁜 선택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요, 우리들의 다 큰 자녀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앞다투어 가입하는 부모들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많죠. 변액연금보험은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말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금 상품에 그치기보다는 평생 비과세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의 다 큰 자녀, 10대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면요,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금 엄청납니다. 유럽처럼 내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비과세라는 말 자체가 없겠죠. 또 세금은 어떤 통장에 어떤 돈을 벌어도 세금은 엄청나게 공제될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비과세 통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은 단순하게 연금 상품이다 생각하기보다 평생 비과세 통장이다, 즉 평생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비과세 통장이다 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변액 유니버셜 타입 변액연금을 찾아서 가입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가입할 때는 다 큰 자녀들의 본인의 자산이 아닌 부모 자산이다 그렇게 출발하는 게 좋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부모를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앞으로 혹여 자녀를 위해서 써야 할 목돈, 예컨대 결혼 자금 이런 등등을 그 통장에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하면 그 통장에서 돈을 다 빼서 사용하면 됩니다. 즉 자녀에게는 깡통 계좌만 물려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주 낮아졌고요. 또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액연금을 선택하실 때는요, 주식형 펀드가 100%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액연금 보험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5%, 달리 5%를 보증한다는 그 변액연금은 채권 주식 혼합형 펀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애초에 100%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나쁜 선택 보겠습니다. 적립형 보장성 보험입니다. 즉 저축성 보장성 보험이죠. 아직도요,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들을 위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적립이 되는, 즉 저축 기능이 되는 보험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집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따라서 보장성 보험은 가능한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이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돈 하나도 없죠. 그것이 바로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가능하면 돌려받는 돈, 즉 해약 환급금이 적을수록 그 상품은 좋은 상품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나쁜 선택 워스트 1, 2, 3, 4 보셨고, 이제는 베스트 가장 좋은 선택 7가지는 2부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부모들의 선택 베스트 앤 워스트 제1부 워스트 4가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